한인 코로나 확진자 비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인의료협회와 윌셔 메디컬 그룹이 운영하는 이동 검진소의 확진자 비율은 10% 이상으로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만간 최종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수사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조기 접종이나 심지어는 가짜 백신까지 나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1.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간 실업자 수도 지난주보다 13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엔터테이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룹이라는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1.2% 올랐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자 수는 지난주보다 13만 명 더 늘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의료협회와 윌셔 메디컬 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인 이동 검진소.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1%를 밑돌던 확진 비율은 10% 이상으로 10배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동검진소가 문을 열기 시작한 아침부터 한인 신청자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우리도매 시장에서 한인의료협회와 윌셔 메디컬 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코로나 이동검진소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으려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불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테스트를 한번 미리 해본 거예요. 다 같이 이제 검사도 받고 또 이제 검사 결과도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안심이 됩니다. 8월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항원 검사와 지난달 초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 중인 PCR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신청자들은 하루 평균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나 됩니다. 항원 검사의 경우 지난 8월 초 100명 중 한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확진 판정률이 크게 증가해 오늘은 40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PCR 테스트는 아시다시피 PCR 테스트는 그날 당장 결과가 안 나오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항원 테스트 하는 사람인데 한 4사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항원 테스트가 4사람 정도 나오고. 근데 굉장히 높은 비율인 게 왜냐면은 항원 테스트를 우리가 40명 했는데 거기서 한 4사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게 맞죠. 코로나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확진 판정 비율도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000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74명이 추가됐으며 3,433명이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확진 판정률이 한 달 전에 비해 3배 이상 폭증했지만 아직까지 정점이 아니라며 가능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현재 화이자 백신에 대한 최종 심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백신 사용 승인을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미 식품의약국 FDA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와 FDA 내부 검토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들이 백신 긴급 사용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만들게 됩니다. The question is based on the totality of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Do the benefits of the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outweigh its risks? 영국에서 실제 백신을 접종하면서 보고된 일부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We at FDA do such a careful review line by line of the patient data is because our label around a vaccine will not just say who should get it, but who should not receive the vaccine. 백신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수요일 하루 코로나19로 3,124명이 숨졌는데
이는 9.11 테러 희생자보다 147명이나 더 많은 겁니다. 하루 확진자는 22만 1,000명, 증세가 심해 입원한 사람도 하루 10만 7천 명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미국 병원의 3분의 1은 중환자실 점유율 90%를 넘어 마비 상태라고 집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주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 백신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모더나 백신 67만 2천 회분과 파이저 백신 32만 7천 회분 등 모두 100만 회 분량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백신들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본격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기 사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연방수사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에 돈을 요구하면 일단은 의심해 봐야 한다고 FBI는 경고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코로나 백신 승인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벌써부터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백신 사기 관련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전화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백신을 접종시켜주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합니다. FDA 승인을 받은 백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두 사기입니다. FBI는 심지어 가짜 백신을 만들어 직접 접종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백신은 모든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백신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이 속은 것이 부끄러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수사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하루 코로나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연방 국무부가 대규모 연말 파티를 열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통령 영빈관에서 주미 외교관을 포함한 모두 200여 명을 초청한 행사를 지난 8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관 노조는 외교 공간의 연말 행사는 온라인으로만 열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는 15일에도 900여 명을 초청한 대규모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1.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자 수도 13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인 셧다운 조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전망한 0.1%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4달 연속 올랐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 10월에는 변동이 없다가 2달 만에 다시 오른 겁니다. 특히 호텔 요금은 지난달보다 3.9%나 급등해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항공료를 포함한 교통서비스 관련 요금도 1.8% 상승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세에 업주들이 소비자 물가에 더 많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85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와 대비해 13만 7천 건이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72만 5천 건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주가 자택대피령을 다시 도입하면서 실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방탄소년단 BTS가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엔터테이너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지는 BTS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음악 그룹이라는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TS가 처음으로 부른 영어 노래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대선 불복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연방 대법원을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긴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선거로 이긴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계속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바로잡을 기회는 연방 대법원은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정부 법무장관들을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50년까지 한국을 탄소 중립국가로 만들어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환경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 영상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한 직후 화면이 흑백으로 바뀝니다. 흑백 영상을 만드는 데 드는 탄소 배출이 컬러보다 더 적다는 데에 의미를 둔 겁니다. 지난 1992년엔 저녁 7시 49분을 가리키던 환경위기 시계는 28년이 지난 지금은 밤 9시 47분으로 심각해졌습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기회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한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에 이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이후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주요국들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예고하는 등 탄소 중립에 따라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연설은 선언적인 단계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은 연설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삼성과 LG는 세계 TV 시장에서 초프리미엄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술을 적용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격차를 더욱 벌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 선보인 110인치 TV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LED를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만들어 촘촘히 배치해 스스로 빛과 색을 내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가격은 대당 1억 7천만 원, 웬만한 고급 수입차 한 대 값보다 비쌉니다. 기술적으로 차원이 다른 또 새로운 종의 어떤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개념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그 초고가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앞서 LG전자도 휘어지는 65인치 TV를 대당 1억 원에 내놨습니다. 돌돌 말리는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세계 TV 시장을 이끄는 양사가 이렇게 앞다퉈 초고가 경쟁을 벌이는 건 중국의 추격을 의식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지난 3분기까지 세계 TV 누적 출고량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양으로 승부하기보다 기술 혁신을 통한 고가의 대형 프리미엄 TV 위주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왕이면 가장 기술력이 좋은 회사 거의 중급 제품을 사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TV를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브랜드 셀링 가치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중국 LCD 공장을 사들인 중국 업체 TCL이 한국 업계의 강점인 8.5세대 올레드 패널 생산을 공언하는 등 중국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어 한국 업계로선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렸던 시카고 오토쇼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이유라고 합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초등학교 안에 한국적 벽화가 설치됩니다. 현지의 코리아타운 미드시티 지역 교육부장은 올림픽과 하버드 블루버드에 위치한 호바트 블루버드 초등학교 내 2층짜리 건물에 강병인 유명 캘리그라피 작가의 서예작품과 다른 2명의 벽화 아티스트의 그림을 결합하는 벽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지칼진의 주차 단속이 다시 일부 완화됩니다. 셰리프 외국은 토펜가와 볼드윈 힐스, 이스트 파사디나, 유니버 힐시티 등 지칼지에서 거리 청소 시간대에 주차하거나 등록이 만료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자동차 셀토스와 텔루라이드가 2021년 베스트바이 어워즈에 선정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평가 기관 켈리 블루북은 기아 자동차 셀토스를 베스트 뉴 모델과 최고의 소형 SUV, 텔루라이드를 최고의 3열 중형 SUV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텔루라이드는 이번 부문에서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주 정부 처음으로 내일부터 야간 통금을 실시합니다. 로이 쿠퍼 주지사는 행정 명령을 통해 코비드19 사태에 대응해 자택 대피령 조치를 내린다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실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미 최대의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시카고 오토쇼가 전시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시카고 오토쇼 주최 측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 2월에도 행사를 치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취소하며 늦은 봄에라도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오늘 15일 한 번 더 열결했습니다. 증인까지 채택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어젯밤 8시쯤 종료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시작해 10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일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리도 또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징계의 초반부터 징계의 절차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받지 못했다며 징계위 기일 연기를 주장했고 이를 징계위가 기각해 한동안 절차와 관련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윤 총장 징계 본안 심의에 대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고 징계위가 신문에 나올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존에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하고 징계위원이었지만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회피한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징계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열릴 징계위원회 회의에선 어제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최종 의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 신청 자체가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는 목적이라면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4명의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청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이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입니다. 이 차관은 임명 직전까지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았다는 점에서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문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이 예고되거나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가 열리며 자연스럽게 외부 위원들이 공개되자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대상에 이들을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는 검찰 과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특히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8월 여당 의원이 주최하는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윤 총장이 개혁에 저항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해엔 언론기고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라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최근 기존 징계위원이 사임하면서 새로 선임된 걸로 알려져 적정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현 정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해온 안진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징계위 측이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외부 위원들은 그대로 표결에 참여합니다. 심재철 검찰국장 1명만 스스로 회피하면서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을 포함한 4명이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중국 북부의 한 상점입니다.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시뻘건 불꽃이 치솟네요. 다들 놀라 자리를 피하기 바쁩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교체하려다 일어난 일인데요. 수리점에서 공구를 빌려 갖다 댄 순간 폭발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얼굴에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강한 여성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들을 두고 하는 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격전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길게 따은 머리와 치렁치렁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이 펼쳐집니다. 엎어치고 들어넘기고 여성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과격한데요. 볼리비아의 이색 스포츠 촐리타 레슬링입니다. 남녀 차별이 심하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억압받는 여성을 대변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가부장적인 사회를 향해 날리는 통쾌한 한방.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펼쳐졌는데 그간 몸이 근질거려서 어떻게 참았을까요? 한층 화려한 기술로 링을 수놓았습니다. 높은 감염 위험으로 외출 좀 자제하랬더니 비뚤어져 버린 걸까요? 다리로 걷는 대신 콩콩콩 엉덩방아를 찌으며 돌아다닙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남성인데요.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집콕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지 계속해서 쿵쿵쿵쿵. 제 엉덩이가 다 욱신거리는 것 같은데 요즘 나들이엔 고통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건 아닐까 싶네요. 자동차가 주행 중인데요. 깜짝이야 와이퍼인 줄 알았는데 뱀이 나타났습니다. 앞유리창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기겁할 만하죠. 폭우가 내리는 동안 차량 엔진룸 안으로 숨어들었던 것 같다는군요. 이처럼 태국에서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뜻하지 않게 뱀을 만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데요. 얼마나 출몰이 잦은지 태국의 소방관은 불 끄는 것 못지않게 뱀을 포획하는 일이 주요 업무일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부터는 출범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임시국회. 양측이 험한 말을 주고받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누가 뻔뻔한 X라고 한 거야? 뻔뻔하긴 하지, 뻔뻔하긴 하지. 가. 이어진 표결에서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에선 환호가, 국민의힘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야당목 2명이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해졌고 공수처 검사 자격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올해 안에 처장 후보 추천까지는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용을 결정할 인사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검사를 뽑을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이 없어도 재적의 과반이면 인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서 법적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 한국 내 정보 수집은 아예 금지시키는 것, 이것이 주요 개정안 내용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북한에만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국정원이
간첩 잡는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북한 정권에게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일을.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국가안보에는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오직 국익과 국민의 안녕만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되고 24시간 뒤 전체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됩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수가 180명이 넘어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민주당은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강제 종료시키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켰으니 속도 조절하며 야당 배려했다는 명분을 쌓고 제풀에 지쳐 야당 스스로 토론을 끝내는 상황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살짝 넘는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는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국회는 이렇게 여야가 충돌하는 사이에 취약계층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료 급식소조차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서울역 근처 한 무료 급식소. 한 끼 식사로 허기를 달래려던 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주변 노숙인뿐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인천에서 그럼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무료 급식 시설이 늘어난 탓입니다. 2단계에서 2.5단계 넘어가면서 좀 한 20-30명이 그때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많으시니까. 한 민간급식 봉사단체는 이용객들의 감염 우려 탓에 지난달 전국 급식소 26곳을 닫았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서울 돈이동 쪽방. 이곳에 사는 이상환 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부분 시간을 방에서 보냅니다. 지금 거의 집에 있다시피 합니다. 한 집이 보통 한 50집, 60집 되거든요. 서로 화장실 같이 써야 되고 세면장 같이 써야 되고. 밖에 나가기 힘들다 보니 끼니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 먹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죠. 전에 같은 경우는 싼 데 찾아다니면서 먹었는데 매주 한 차례 하던 구청의 대면 상담도 전화 통화로 바뀌어 사회적 단절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봉사단체들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추운 날씨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이웃들. 방역과 함께 소외계층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돈을 주면 조기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백신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자 백신은 오늘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곧 접종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접종은 모두가 사기라고 판단해도 좋겠습니다. 백신 사용이 사실상 승인된 오늘 하루에도 LA 카운티에는 13,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